네, M7 기업 상황과 함께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로 출발해 보시죠. 테슬라는 3%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혼란 속에서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멕시코보다 미국 내 생산 설비 의존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에 있겠습니다. 이 정치 개입으로 독일 내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난달 독일 안에서의 판매량이 59%가량 급감하기도 했다라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두 번째 기업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오늘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4%대 하락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안에 들어가는 렉스케일 솔루션 생산을 예정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칩 구성을 바꿀 것인가를 생산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블랙웰 솔루션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냉각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그 내부의 구성 옵션을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0.5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주요한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뒤에 있는 그림, 아이폰 사용자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어플입니다. 앱스토어죠. 중국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조사하겠다,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무역 마찰이 IT 메가캡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알파벳에 대해서 다뤘었죠. 중국이 알파벳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애플의 앱스토어도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14%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M7 기업 안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오픈 AI의 소식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이제는 아부다비를 방문합니다. 이분 정말 바쁩니다, 요즘. 한국에서 와서 우리 국내 증시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 얼마 전 일본으로도 건너가서 소프트뱅크와의 협력 소식도 전했다가 이제는 아부다비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가서 뭘 할까요? MGX 펀드 조성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MGX 이번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희소식 전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네요.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7%대 낙폭, 개장 초반에도 그리고 있다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기대에는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흐름이 엇갈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광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요. 컨센의 약 2%가량을 하회했습니다. AI 캐파 부족이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올해 케이펙스 가이던스는 소폭 상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꾸준히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0.01% 하락했습니다. 틱톡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기업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틱톡 소식 요즘은 살짝 뜸했죠. 너무 딥시크와 관세 전쟁 이런 이슈들이 오고 갔기 때문인데 틱톡 소식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틱톡의 매각은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을 기다리면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노력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각 자체보다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향이 더 좋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꾸준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안에서 간밤 들려왔던 소식으로는 아마존의 알렉사 AI 비서죠. 이 방안을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던 소식인데요. 이 알렉사 AI 비서는 우리에게 애플의 시리로 조금 더 익숙합니다. 아마존에도 이게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꾸준히 들려오고 있고요. 반면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노조가 현재 아마존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퀘벡에 있는 물류센터 7개를 폐쇄한 후 직원 약 1,700명이 감축이 됐는데요. 노조는 법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아마존은 이번 감축에 있어서 법률 행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M7 기업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을 뵈니까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미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미증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작했죠. 간밤에 보면은 알파벳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나스닥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알파벳 등등의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진행되면서 이제 끝날 때가 돼가면서 점점 회복돼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이런 충격들이 회복되면서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이런 기술주들이 좀 크게 좀 올라붙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었고, 또 구글이 새로운 또 AI를 출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복합돼가지고 다우지수도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좀 돌아섰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상황이 처음에 실적 부분에서 좀 나타났지만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좀 이겨낸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래도 이겨내는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 구글의 AI 모델 한번 짚고 갈게요. 딥시크에 대한 충격은 좀 이제 지나가나 싶은데 구글이 또 딥시크를 겨냥해서 AI 모델을 출시를 했다고요. 네,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또 충격을 받았어도 또 더 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미나이 2.0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든 최신형 모델이죠. 근데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모델로 밝혀지고 있고, 이미지와 이 동영상 기능을 갖춘 멀티 모달형 이런 것들에 더해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제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이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 또 이미지화된 것들 좀 잘 다루는 그런 AI 기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딥시크를 겨냥해서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플래시 모델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울트라, 뭐 프로, 나노 이런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 좀 경량화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래시 라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라이트 그러면 좀 가벼운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좀 딥시크가 이번에 좀 주목받았던 것이 뭐 10분의 1의 비용이다. 그렇죠? 뭐 라마 이거에 이 메타에서 나왔던 AI인 라마보다 10분의 1의 비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출력은 좋은데 높은데 이제 경량화된 것들로 됐었는데, 이번 구글 같은 경우가 이 2.0 제미나이 2.0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경량화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이 AI가 좀 계속해서 좀 비판을 받았던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이 성능이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자, 그런데 점점 이런 딥시크로 인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마련되면서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다른 회사들도 점점 경량화하지 않을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제미나이가 원래 이제 구글이 했던 것 중에서 좀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발전돼서 앞으로 뭐 2.0뿐만 아니라 네. 3.0, 4.0도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도 요즘 가격이 참 핫한데 AI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퀄컴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11억 달러를 넘는 주당 순이익 3달러를 보여주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퀄컴의 실적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퀄컴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퀄컴도 우리 이 나스닥 쪽에서 굉장히 기술주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간밤 사이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퀄컴 역시 실적 부문이 좀 잘 나오면서 나스닥의 이런 회복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가 잘 되면은 대부분 이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밸류체인이 연결되면서 하나가 잘 되면은 또 수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퀄컴 역시 여러 가지 잘 되면서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퀄컴의 실적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참 잘 나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특징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어제까지도 핫했죠. 팔란티어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팔란티어가 지금 오늘 약간 조정받긴 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되고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결국은 이제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서 퀄컴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굉장히 높은 좋은 실적들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1,0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32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큰 계약들을 좀 성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고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럼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군사 AI 쪽으로 해서 이제 군사적인 시설 이런 것들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뭐 FBI라던가 CIA 이런 무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무기라던가 아니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네. 그 둘을 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다윗과 골리앗이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제 골리앗이 덩치가 큰 거인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로 비유를 하고 다윗을 이제 우크라이나로 하는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돌팔매로 이겼습니다. 돌을 네. 던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돌팔매가 바로 팔란티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바로 이런 군사 시설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AI 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싸웠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러시아한테 점령을 당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가들 또 미국 팔란티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뭐 사실 여기 작년부터 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어제 화요일 날부터 해서 크게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랬던 음봉이 이 아래 꼬리를 좀 크게 달았거든요.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붙었다는 거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버텨줬다는 부분이 추세 상승의 그런 핵심 모멘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부분들 정배열로 나타나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좀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잘 지키면서 120달러 선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팔란티어, 다윗, 우크라이나의 무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팔란티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포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이 449억 달러 보여주면서 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포드 그러면 뭐 미국의 자동차 중에서도 정말 역사가 깊고 잘 되는 회사인데 역시 이제 괜찮은 뭐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자동차 산업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는 전기차 위주로 테슬라라던가 이런 뭐 리비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떠오르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포드 역시 뭐 전기차 관련된 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약간 내연기관 차라던가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포드가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미국의 약간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인 전기차뿐만 아니라 비전기차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포드의 이런 실적이 미국의 제조업 전반적인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5% 하락하는 낙폭을 그리고 있다는 점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도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반도체 뭐 이거 역시 딥시크 쇼크에 관련된 건데
딥시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설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쇼크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 엔비디아도 그렇고 엄청난 낙폭이 있었고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마블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벨도.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마벨하고 브로드컴은 같은 ASIC 계열이고요. 네.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픽 카드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SIC 반도체 쪽이 이 같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졌는데 딥시크 때문에 근데 반등이 나올 때는 엔비디아보다 ASIC 반도체의 반등이 더 큽니다. 오.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급이라던가 모멘텀이 확실히 좋구나.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도 또 반등이 좀 큰 쪽이 또 그만큼의 추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런 점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에이직 반도체로서 주문형 반도체로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딥시크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낮고 고출력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AI 사회에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결국은 딥시크가 이 오픈 소스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 비용이 낮게 또 엄청 효율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놀랐죠. 중국이 저렇게 잘하다니. 이런 것들로 놀랐는데 이제 보면은 또 다양한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기록을 바탕으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블 테크놀로지 보면은 뭐 사실 여기서 이제 1월 27일 날 떨어졌던 부분들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16달러 선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 살아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27달러 선까지는 아직은 올라붙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봉을 보시면 마지막 나왔던 봉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리고 이렇게 위로 마지막에 이제 위로 완전 마감했던 이런 봉이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추세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120달러는 충분히 넘어서면서 전 고점 1월 23일에 127달러 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직 반도체의 경우 딥시크 쇼크를 받았을 때 엔비디아보다 좀 더 빠른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한 종목 짚어볼 텐데 암젠이 4분기 실적에 힘입어서 한 6%가량 상승 탄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쵸. 이것도 결국은 실적인데 실적에 예상치인 5.08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젠 같은 경우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에요. 네. 상당히 사실 뭐 좀 쉬어가다가 지금 이제 2025년 올해 들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암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런 호재로서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마리타이드 이런 후기 단계의 연구가 올해 중반 이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면서 이런 점들도 호재가 되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왜 좋으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독감이 상당히 많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등등 상당히 독감이 많아요,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독감 위기 때문에 뭐 사실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암젠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뭐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1월부터 쭉 올랐었던 상황.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작년에 바이오주들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120일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든 크로스 양상 보이고 있는 암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따라서도 수익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기업 출발해 볼게요. 오늘
워크데이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워크데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또 괜찮은 또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워크데이는 뭐 워크, 일이 있는 것처럼 네. 금융에 대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앱 어플리케이션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인력의 8.5%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측면. 비용이 절감되면서 결국은 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런 재무가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측면. 그러면서 이런 점들 비용이 절감 차원이 있다. 그리고 4분기 연간 재무 실적이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가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이런 점 때문에 또 간밤에 6.3%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차트상 보시면은 좀 조정받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박스권을 이제는 상단 부분으로 돌파해 나가는. 지금 차트 보면은 여기 이제 박스권이 놓여지죠. 박스권인데 이 상단에 좀 돌파해 나가는 강한 그런 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단단한 그런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워크데이의 이런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진 점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탈출해주고 있는 워크데이에 대해서도 차트를 통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실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함께 공략해볼 종목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브로드컴 역시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회사고 사실 뭐 마벨보다 추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 모멘텀 부분에서 봤을 때는 브로드컴이 대장이다,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보다도 역시 더 좋고 이런 점에 따라서 현재 뭐 AI 반도체 뭐 기술주들의 좀 추세가 가장 좋은 게 브로드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났지만 그때 이제 딥시크 충격이 좀 너무 컸고 비용을 굉장히 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고급 이런 그래픽 카드라든가 반도체, AI 뭐 H100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H800으로 옛날 반도체들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말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H100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랙웰의 뭐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반면에 브로드컴은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A10 반도체로서 지금 상당히 주문이 잘 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그런 점이 오히려 딥시크 충격을 가장 먼저 탈출하지 않을까. 아직 이 종목도 뭐 전고점을 돌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251달러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오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향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그럴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250달러까지는 충분히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더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브로드컴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만 함께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